인생에서 가장 필요하지만 물이나 공기처럼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첫 번째를 했고요. 저번 주엔 대화법에 대해서 했고요. 이번 주 주제는 돈입니다.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두 번째 시간, 돈. 그거는 이 내용은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의 166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돈의 중요성은 뭐 굳이 말 안 해도 누구나 알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몇 년 전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인데 30대 이상의 자살률의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경제적 문제. 결국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자살의 원인이 돈이다 이거죠. 통계를 보니까. 결국 돈만 있었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근데 이렇게 돈이 중요한데 돈 때문에 죽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 아무도 돈 버는 법,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는 다들 잘 모르고 말해주지도 않더라 이거죠. 저부터도 그랬고. 공부하는 법이나 뭐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지 공부가 돈은 아니거든요. 공부 많이 했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상담해 보면 제일 공부 많이 한 분들 중에 한 분들이 대학 교수님들이잖아요. 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뭐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월급 받아서 뭐 사시는 분들이고 사실은 많이 빠듯하게 사세요 교수님들이. 제가 쭉 교수님 가족들 상담해 보니까 뭐 그건 당연하죠. 뭐 교수님들이 뭐 월급을 엄청 뭐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받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뭐 먹고 살고 자식 키우려고 하면 뭐 그 월급 가지고 뻔한 월급인데 그죠? 하여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중요한 게 돈인데 이렇게 돈 때문에 죽고 사는데 어느 누구도 학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면은 공부 이상으로 돈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무도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돈에 관해서 이제 쭉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상담해 보면은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딱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사람 아니면 돈. 사람 아니면 돈.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왜 돈에 대해서 아무도 잘 모르고 잘 가르쳐 주지 않느냐. 그리고 뭐 금융 전문가라든지 무슨 뭐 재테크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돈에 가서 얘기하는데 잘 모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돈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화건과 EFT를 활용해서 돈을 쉽게 편안하게 먹고 살 정도는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아마 지금 올해 초반기, 상반기에는 나올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하다 보니까 뭐 다 돈에 관한 문제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런 거 상담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제가 또 뭐 강의에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화근과 EFT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그런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아예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시기로 하고 보시도록 하시고 일단 오늘 간략하게 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들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뭐 대충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물어보면 뭐 재주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학벌이 좋아야죠. 그 다음에 운이 좋아야죠. 대체로 운을 제일 많이 따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느냐? 그건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돈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는 결국 조건이 좋아야 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좋아야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돈 버는 마음을 가져야지 돈을 법니다. 돈은 마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해 한마디씩 하는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돈의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에는 발이 없습니다. 곧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돈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네 번째, 고로 내 마음 따라서 돈은 움직입니다. 따라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돈을 막거나 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돈을 탓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돈을 탓할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을 탓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탓하기를 그만두고 그냥 돈 되는 마음을 바꿀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돈에 관한 또 다른 명백한 진실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돈은 뇌가 없습니다. 돈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에는 액수만 적혀 있을 뿐 어떤 다른 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로 돈에 관한 모든 생각은 돈의 속성이 아닙니다. 돈은 만악의 근원이다. 돈 버는 것은 힘들다. 땅 파봐라. 돈이 나오나. 이런 생각들이 돈에 관한 진실로 여겨지지만 사실 돈은 액면가 이외에 어떤 속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의 신념이 비치는 스크린입니다. 우리는 돈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신념을 투사합니다. 돈에 관한 진실은 돈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돈에 거는 기대일 뿐입니다. 우리는 돈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그러할 뿐입니다. 결국 돈은 내 마음과 의식의 반영입니다. 내가 버는 돈의 액수는 돈에 관련한 플러스 생각과 마이너스 생각이 합산된 결과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돈에 관한 플러스 생각이 그 뭐고 마이너스 생각은 뭐냐? 돈에 관한 플러스 생각은 바로 돈 되는 마음, 돈 되는 생각. 돈에 관한 마이너스 생각은 바로 돈을 막는 생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되는 생각은 뭐냐? 기쁨, 재미, 행복, 여유, 창의성, 믿음, 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돈을 버는 생각입니다. 자, 반대로 돈을 막는 생각, 돈을 나가게 하는 생각 뭐냐? 비관주의, 두려움, 우유부단, 고지식, 그 다음에 부담감, 긴장, 이런 것들은 돈을 막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즐겁게 재밌게 일하고 돈 버는 게 좋고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재밌게 편안하게 일하면서 또 창의성이 있어서 이것저것 잘 해내고 그러면 돈을 못 벌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못 벌 수가 없죠. 반대로 내가 하는 일도 싫고 재미도 없고 부담감 때문에 겨우겨우 하고 나면 지치고 질리고 재미없고 언제 이거 그만둘까?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항상 우울하고 지쳐있고 질려있고 그렇게 일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무얼 한들 잘 되겠습니까? 자, 바로 이겁니다. 결국 돈이란 것은 돈이 되는 생각과 돈이 안 되는 생각, 돈을 끄는 생각과 돈을 끄는 마음과 돈을 밀어내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차이만큼이나 그 마음의 그 차이가 바로 지금 내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EFT로 돈이 되는 마음을 EFT와 확언으로 돈이 되는 마음은 자꾸 만들고 돈을 밀어내는 마음을 자꾸 지워 나가다 보면은 내 소득 수준이 계속 올라갑니다. 실제로 EFT하고 확언하면서 뭐 취직되었다, 뭐 집이 팔렸다, 그 다음에 뭐 한 달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수천 명에게 EFT와 확언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 호소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분들이 EFT와 확언을 꾸준히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결과들은 참 놀라웠습니다. 매출이 2배가 되었어요. 취직이 되었어요. 승진이 되었습니다. 뜻밖의 집이 팔렸습니다. 부도 위기에 있던 사업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등등등.
이와 관련해서 뭐 어떤 한의사분은 뭐 이런 경험담도 또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EFT 강의를 들었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암흑기였어요. 빚이 몇 장인지 가진 게 몇 푼인지 차마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카드사의 제2금융권에 심지어 사채까지 브로커 끼고 겨우 대출을 얻어서 지금의 한의원을 열었습니다. 하루에 20만 원 벌면 행복했던 시절이었고 날마다 EFT하고 확언을 하면서 출퇴근했습니다. 하루에 환자 150명에 한약 15제. 뭐 이런 말을 입에 줄줄줄 확언으로 달고 다녔죠. 그 정도는 해야 빚을 갚을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개업하고 석 달 만에 한 달 매출을 5천만 원으로 올렸네요. 8천만 원까지 될 때도 있었고요. 이후에 있었던 몇 가지 행운으로 이젠 빚도 다 갚았어요. 한동안 안 하다가 요즘 들어 다시 EFT를 시작합니다. 효과를 빨리 봤는데 모든 분이 뭐 이렇게 빨리 이렇게 크게 효과를 한꺼번에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화근과 EFT 하다 보면은 화근과 EFT 하다 보면은 돈을 끌어들이는 마음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돈을 막는 마음 계속 줄겠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에 비례해서 계속 경제적인 수준도 계속 올라가더라 이거죠. 돈은 에너지입니다. 돈은 에너지고 마음에 반응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살수록 돈은 거기에 비례해서 잘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책을 쓰고는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요 정도로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돈에 관한 돈과 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없이 살 줄 알면 있으면 고맙고 없어도 살만합니다. 그러니 없이 살 줄 아십시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살았던 사람들을 쭉 상담해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어렸을 때 집에 차도 없었고 별로 집이 편한 없는 집에서 자라가지고 차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고 돈 없으면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며칠 지내면 되는데 돈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차가 없으면 무슨 발이 없는 것도 아닌데 못 움직여요. 차가 없어서 못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차가 없으면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맨날 차 끌고 다녔던 사람들은 차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내가 차를 소유한 건지 차에 내가 얽매인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되려면 먼저 궁핍이 무엇인지 경험해야 합니다. 공기의 소중함은 숨막혀 봐야 알듯이 돈에 대한 열망도 궁핍해져야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궁핍하다면은 돈에 대한 열망을 키울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거 실제로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인 재벌이었던 카네기나 철강왕 카네기나 석유왕 록펠러나 에디슨이나 이런 철도왕 벤더빌트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아니었고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서 열 몇 살 때부터 돈 벌러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정주행 회장도 똑같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소학교만 졸업하고 집에서 4번 가출 시도한 끝에 결국 사업하게 된 거니까요. 자, 결국 어렸을 때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경험이 결국 이 사람들에게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한 거죠. 그래서 궁핍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것도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가난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가난은 사실 가장 풍요로운 경험입니다. 다만 가난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 자체도 가난에서 벗어난 경험도 모두 소중합니다. 가난 자체가 풍요하다. 풍요로운 경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전에 한의원 할 때 맨날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출근한 게 재미없고 심심하고 지루했습니다. 맨날 뭐 제 차가 나쁜 차는 아니었는데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도 한 달 넘게 타고 다니니까 차 안에 있는 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지겹기만 하더라 이거죠. 맨날 뻔한 똑같은 게 찻길은 또 똑같잖아요. 똑같은 게 맨날 차 타고 이제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나중에 질리는데 그러다가 요즘 몇 년 전부터는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절마다 겨울 되면 겨울 옷 입은 사람들 보고 여름 되면 여름 옷 입은 사람들 보고 지루할 새가 없는 겁니다. 지하철 타면. 예. 그 다음에 뭐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 뭐 요즘 서울에는 국제 관광 도시가 되어가지고 관광객들 많이 타니까 뭐 어떤 때는 관광객이 길을 물어봐가지고 뭐 영어나 중국어로 대답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내릴 때 좀 심심하면은 맨날 가던 길로 다녀서 심심하면 또 약간 둘러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차를 안 타니까 가난한 거잖아요. 돈 안 쓰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저한테는 더 풍요로운 경험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가난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가난은 오히려 더 많은 걸 경험하게 합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경험을 차단당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직접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다. 그 돈을 직접 뭐 아르바이트든 뭐든 그 한 달에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돈을 벌어보는 경험 자체가 인생에서 상당히 좋은 경험이고 풍요로운 경험이거든요. 결국은 돈이 많아서 돈을 안 벌어보다 보면은 돈을 버는 경험 자체를 박탈당하는 거죠. 예. 그 돈이 많아서 차만 타고 다니면은 저처럼 지하철 타고 다니는 재미를 못 느끼게 되죠. 자, 얼마나 이게 가난이 풍요로운 경험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돈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할 만큼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돈밖에 자랑할 게 없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돈이란 쓰고 남으면 자랑하는데 쓰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쓰임새보다는 자랑질에 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돈 자랑질에 맞들이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돈 자랑 때 망한 갑부들 엄청 많습니다. 예. 저 상담하다 보면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엄청난 부자였는데 맨날 주식하고 도박하고 여자들 만나서 바람 피우고 하다가 망했던 얘기 수시로 듣거든요. 결국 뭐냐? 자랑하고 과소비하는데 써버리는 돈은 한정이 없습니다. 완전 밑빠진 독입니다. 독이 아무리 커도 밑빠진 독은 결국 다 새기 마련입니다. 예. 자, 그래서 돈 가지고 자랑하는데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진정한 부는 소유물의 양이 아니라 경험의 양입니다. 사랑도 아름다움도 통찰도 경험하지 못한 백만장자 수전노를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돈이란 어렵게 벌면 집착하고 쉽게 벌면 허망하고 악착같이 벌면 독종이 됩니다. 반대로 뜻이 있게 벌면 보람있고 재밌게 벌면 신나고 더불어 벌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게 벌고 재미있게 벌고 더불어 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무소유란 가지지 않는 것보다는 가져도 집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한 무소유입니다. 안 가지는 게 아니라 가져도 집착이 없는 것.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보다 불명예는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자, 그래서 멋진 부자가 되었죠. 그러니 집착 없이 잘 벌고 집착 없이 잘 쓰십시오. 공자가 또 말했습니다. 가난해도 예를 알면 좋다. 하지만 부유한 데다 예까지 알면 더 좋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아는 부자가 되라. 예를 아는 부자. 얼마나 멋집니까?
자, 그 다음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하지만 3대 세습하면 반드시 망한다. 부는 세습할 수 있지만 부를 이루는 능력은 세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돈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것에 또 근거가 되는 얘기입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돈이 돈을 벌면 왜 3대 부자가 3대를 못 가겠냐 이거죠. 다들 3대만 가면 돈으로 헛짓하다 다 망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돈벌이의 역설이 있습니다. 돈 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해야 돈을 번다는 것을 알 때까지 돈이 안 들어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돈 벌려고 한년 해봤는데 돈이 되지도 않고 힘들어지기만 했고 그러다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EFT 학원 이런 걸 하게 됐고 처음에 이게 돈이 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게 됐죠. 그 장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쓸모없는 게 쓸모있다. 저는 그때 20몇 년 전에 이걸 보면서 그러면 돈 안 되는 게 돈이 될 수도 있겠네. 돈 안 되는 게 돈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철학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근데 그 덕에 지금 그걸로 지금 제가 책도 쓰고 뭐 상담도 하고 뭐 그러면서 먹고 살고 있죠. 그래서 돈 벌려고 하면 돈 될 것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은 종종 돈 안 돼 보이던 것에서 벌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 벌려고 하면 돈을 못 버는 역설에 빠집니다. 그러니 그저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돈이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이게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이거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스위스 시계 산업이 한때 전자시계가 나오면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무너졌죠. 망하기 직전까지 무너졌는데 시계업자들이 다시 머리를 썼죠. 시계를 고급 예물로 만들어버린 거죠. 신분을 과시하고 자신 고급 사치품으로 명품백처럼 만들어 버렸죠. 그 기계 시계를. 그러면서 다시 시계 산업이 확 떴고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 시계 산업을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게 됐죠. 결국 사실 전자시계 나오면서 시계가 쓸모 없어졌잖아요. 근데 스위스 시계 제작자들이 시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였죠. 전에는 시간만 보면 된다 했는데 지금은 시간을 보기 위해서 시계를 갖고 차지는 않잖아요. 자신의 신분, 지위, 그 다음에 자신의 기호를 상징하는 아주 멋진 제품으로 다시 새로 포장을 만들어낸 거죠. 새로운 의미를 부여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시계 산업이 살아났죠. 자, 이건 뭡니까? 결국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시계를 통해서 다시 돈을 번 거잖아요. 자, 바로 이게 돈 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해야 돈을 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돈 버는 거 하려고 하면 지쳐요. 그리고 안 하게 되고.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돈을 버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을 잘해라. 세 번째, 좋아하는 것을 돈이 되게 만들어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걸 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잘하고 그것을 돈이 되게 하고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시면은 다들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돈에 대한 얘기를 오늘 얘기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금덩어리가 불경기라고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죠. 세상에 금덩어리 그대로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돈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불경기일 땐 돈이 나한테 안 들어올 뿐입니다. 돈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 내 마음이 그 돈을 끌어당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끌어당기는 마음을 만드시면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어떻게 사라지거나 말라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